안녕하세요. 키크사 TV 이동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환자분은 관절염인데 굉장히 심한 옷자다리를 가진 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관절염 있는 분들이 옷자다리를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통 젊은 분들, 관절이 건강한 분들한테서 옷자다리가 있으면 나중에 관절염이 생길 확률이 높냐라고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뭐 무조건 생긴다, 몇 퍼센트의 확률로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어, 그 옷자 다리가 무릎 관절에 좋은 환경은 아니죠. 많이 휠수록 더더욱, 좋은 환경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옷자 다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관절염이 생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관절염, 무릎에 나중에 관절염이 생기는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옷자다리는 그런 그 요인, 팩터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뭐 체중이 많다든지 아니면 허벅지 근육이 약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많이 휘어 있으면, 어, 휘어 있는 데다가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고 또 체중이 많이 나가고 뭐 그렇다. 또는 뭐 근육이 약하다. 이러면 이제 그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환자분은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고, 운동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매주 축구를 하고 계셨고, 저한테 올 때만 해도. 일단 근육은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이 휘었습니다. 양쪽 다 많이 휘셨는데, 특히, 오른쪽 다리가 뭐 흰 정도가 굉장히 심하죠. 예, 엑스레이에서 봐서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MRI를 찍으셨는데 연골도 찢어진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고,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수술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술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어떤 수술일까요, 이게? 이 수술, 어렵다는 수술이. 자, 이분께는 우리가 이제 무릎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크게 수술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절 내시경, 내시경 치료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절골술, 다리 모양 바꾸는 거, 세 번째는 인공관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리가 많이 휜 경우에는 이분은 다리를 디딜 때 체중이 안쪽으로 완전히 쏠려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무릎의 안쪽 관절에만 체중이 부하가 되고 바깥쪽에는 체중이 안 가죠. 그러니까 얘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교정하는 거 없이 연골이 찢어졌으니까 여기에 내시경으로 좀 청소해주고 연골 좀 다듬어준다. 이거는 일시적으로는 증상 호전의 어떤 효과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수술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 그래서 내시경 수술은 아니다. 그죠? 선택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관절은 어떨까요? 인공관절. 인공관절 하기에는 일단은 너무 젊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 그죠? 제가 전공의를, 2008년부터 2002년까지 전공의를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여 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인공관절 수술은 그 60세 정도 되면 인공관절 했어요. 근데 지금은 60세도 너무 인공관절 하기엔 너무 젊습니다. 우리가 수명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인공관절 하기엔 너무 젊고, 또 인공관절 하시기에는 네, 관절 자체도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인공관절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절골술이죠, 절골술. 그래서 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절골술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왜 어렵냐면
각도가 너무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옷자다리 수술을 할 때, 절골술의 방법은 여기 이런 식으로 금을 내고 뼈를 벌려서, 금낸 자리를 벌려서 이렇게 다리 모양을, 옷자를 펴는 수술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옷자다리 수술하기에는 이 변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근위경골 절골술, 하이 티비얼 오스테오토미, 요 방식으로는 수술하기가 거의 이런 다리에서는 그 방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무릎 안쪽이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시고 어쨌든 절골술이 답이긴 한데 그런 기존의 근위경골 절골술로는 좀 교정이 어려운 다리 상태다. MRI를 보시면 이쪽이 무릎 바깥쪽이고요. 여기 무릎 안쪽입니다.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딱 봐도 다르죠. 여기 요 부분이 무릎 연골인데 연골이 지금 상했고 그다음에 이 물렁뼈 반월상 연골 얘도 지금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났어요. 이만큼 밀려나고 뼈도 보면 이렇게 허옇죠. 이런 군데군데 이런 데는 까만데 예, 허옇죠. 이런 것들이 그 관절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옆에서도 보면 뼈가 허해졌고 여기 보면 요 뒤에 이렇게 회색으로 내려오는 이 부위가 관절 연골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부터 보면 이 부위는 이제 연골이 거의 다 상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MRI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절골술이 이분께는 방법인데 어떤 절골술로 그럼 교정을 해야 될까가 문제죠. 앞서서 제가 근위경골 절골술은 힘들다. 그리고 이분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각도가 너무 심한 거. 지금 보면은 각도가 거의 19도죠. 19도. 예, 19도면 그냥 이거는 이 근위경골 절골술은 그냥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심한 각도라는 문제를 하나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쪽 이 O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바깥쪽에 있는 인대 그 외측 부인대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좀 늘어나 있습니다. 바깥쪽이. 그러다 보면 무릎에 약간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덜렁덜렁 한다는 거죠. 무릎이. 그러면 지금은 이제 관절이 요런 방향으로 관절 자체가 이렇게 변형이 와 있죠. O자로.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이 환자분이 일어섰을 때 얘가 이 상태로 있을지 아니면 하고 나서는 이렇게 관절은 이렇게 펴질지 이거를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술할 때 이 각도만 해도 지금 상당한 각도가 되기 때문에 수술할 때 수술할 때는 환자분이 누워 계시니까 나중에 일어섰을 때 이 상태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이 다리 모양의 나중에 일어섰을 때 다리 모양의 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절골술이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 어큐 코렉션은 그 수술 중에 바로 그냥 교정해서 끝내는 거고, 그레이주얼 코렉션은 우리 그 일리자로프 같은 외고정을 달고 나와가지고 밖에서 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외고정을 달아서 조금씩 교정한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냐면 어, 그, 이 어큐 코렉션 같은 경우에는 수술 중에 교정하고 끝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면 다리 모양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이 외고정 방식을 쓰면 수술하고 나서 일어서서 엑스레이 보고 하면서 계속 그 이 다리 모양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런 그 관절이 불안정한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외고정이 맞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께 외고정을 권했습니다. 외고정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교정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 외고정 차면 한 4개월에서 정말 길면 6개월 정도까지도 외고정을 차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 저희 또 병원에 오면 키 수술이나 다른 그 목적으로 교정 수술이나 이런 걸로 외고정 차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고정으로 교정하고 싶다라고 해서 내고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수술한 방법은 인프라투브레스티 트랜스버스 티비오스토미. 아마 이런 절골술 하시는 분들도 이런 용어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수술도 제가 만든 수술이고 아마 이제 올해나 늦어도 내년 중으로는 논문이 나갈 거기 때문에 공식 용어가 되겠죠. 인프라투러스티.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기존 수술하고 절골 방법이 다르고 또 이것도 이렇게 엇갈려 놓고 일부러 이렇게 엇갈려 놓은 겁니다. 비골 절골도 필요한데 이 비골 절골도 이쪽에 굉장히 중요한 비골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절골아이 굉장히 위험한 위치로 인식을 하고 있죠.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쉬운 수술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수술을 아마 이런 그 변형 교정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내고정 말고 외고정으로 할 때는 이런 이제 절골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왜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아실 텐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그 분들은 이거 보면은 수술 이상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이 놀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 네, 이거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잘 그 치유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굉장히 심한 변형이나 아니면 여러 각도에서 변형을 동시에 교정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이런 방식을 쓰면 좋죠. 이렇게 수술을 하더라도 역시 최소 침습을 해서 흉터도 적게 만들고 또 그 속의 조직도 거의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합병증의 가능성도 적고 또 빠르게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을 해놓으면 기부스나 보조기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이제 이렇고요. 정말 심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하면서 이런 거는 진짜 이렇게 수술 중에 바로 교정하는 급속 교정으로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어쨌든 환자분께서는 미용적으로도 너무 만족을 해서 요즘 전신 사진도 많이 찍는다고 하시고 여전히 운동을 잘 하고 계시고 통증도 거의 다 없어지셨고 어, 그래서 절골술을 하면 여기 안에 이 수술할 때 관절은 전혀 건들지를 않았거든요. 절골술을 하면 그 체중이 부하되는 위치가 좋은 위치로 달라지기 때문에 통증도 대부분 어, 수술하기 전에 한 10개였다고 그러면 대부분 예, 없거나 한 2개 이 정도 사이로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신 거죠. 예, 그리고 그 관절염이 진행하는 속도도 많이 줄어들실 테고 만약에 이거를 할 수도 없지만 어, 근위경골 절골술을 했다라고 치면 근위경골 절골술은 이게 개방형이기 때문에 다리가 조금 길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뭐 조금 길어지는 정도를 못 느끼시지만 이 정도 각도가 클수록 다리 길이가 조금씩 더 많이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만약에 개방형 절골술을 했다면 다리 길이가 상당히 많이 길어졌겠죠. 근데 제가 만든 요 절골술은 이렇게 다리 길이 차이도 뭐 1mm도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의미 있는 길이 차이는 이런 이제
큰 각도를 조정하면서도 이렇게 의미 있는 길이 차이는 만들지 않는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특이한 절골술, 종아리뼈의 절골술. 이게 관절염에서 오늘은 보여드렸지만 관절염이 아닌 그런 다른 어, 여러 가지 변형에서도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절골술입니다. 이상입니다.